멀리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것들도 보입니다.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유한타증권의 오경택 부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5월 마무리 짓고요. 이제 6월로 넘어갑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대기되고 있을지, 계속해서 지수는 옆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 줄지 힌트 찾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다음 달 증시 전망 레포트들을 쭉 보니까 미국의 FOMC 얘기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FOMC 언제쯤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까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그 6월 FOMC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는데요. 일단 6월 15일, 16일 양일간 열리는데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7일에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알 수 있는데 가장 이제 주목이 하는 거는 시장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예고가 나오면 일단 시장은 변동성이 좀 높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추가적인 우려 사항이 없으면 시장은 일단 뭐 반등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은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FOMC에 대한 어떠한 테이퍼링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방향이 단기에는 좀 정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4월에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좀 없었는데, 소수 인원이 그 테이퍼링이 지금은 그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제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6월에도 좀 논의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사항이 지금은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부분으로 작용했었던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전체적인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 회복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장기로 좀 봤을 때 그 연준리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2023년까지는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그 2022년도에 1회 정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연준은 지금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확대에 좀 더 집중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스탠스에서는 내년도까지 좀 저금리 상태가 유지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내년도까지는 저금리 상태가 유지될 거다. 근데 혹여라도 좀 더 매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FOMC 진행되기 전에 유럽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좀 볼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FOMC 열리기 전에 또 유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또 먼저 좀 FOMC에 대한 분위기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유럽 통화정책 회의 ECB 회의는 6월 10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5일 정도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좀 먼저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그 유럽 ECB 회의에서도 4월 달에 그 성명서를 통해서 지금 유럽도 그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할 걸로 좀 발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도 3월까지 그 1조 8,500억 유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2조 2천억 달러에 대한 규모의 내에서 국채 매입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좀 발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스탠스는. 그래서 이제 3월에도 740억 유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2월과 1월보다 더 매입하는 게 좀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좀 금융 여건을 유지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그 스탠스고요. 또 이제 6월 10일 ECB 통화정책 회의에 앞서서 5월 12일에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럽에 대한 이제 경기 전망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실질 GDP가 올해 4.3%, 내년에는 4.4% 증가할 걸로 좀 예상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상치 대비 3.8% 대비 좀 증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경기 회복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월 ECB 회의 6월 10일에 그 경제에 대한 전망과 물가 전망치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금 펴있었던 자산 매입 속도에 대한 그 변화가 있는지도 유럽 ECB 통화 정책을 회의에서 먼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둘째, 셋째 주에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또 월 초에는 경제 지표 굉장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연달아 나올 텐데 그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경제 지표 있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6월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또 그 회의에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지표를 통해서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6월 1일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인데 지금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지금 어떻게 또 확장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61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전 60.7보다 더 올라갈 걸로 좀 예상하고 있고요. 6월 달에도.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을 좀 주도할 걸로 좀 예상되는 게 이제 선진국인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좀 소비가 탄력적으로 회복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좋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수요가 좀 꾸준히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업 경기 호조는 좀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 주문이나 수주 잔고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업 주문이 좀 탄력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국의 수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보다는 고용 확대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고용 지표 쪽은 뭐 없나요? 네, 고용 지표 이제 6월 4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일단 4월 그 고용 지표가 이제 쇼크가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에는 오히려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는데 5월 달에 비농업 고용 수는 이제 60만 명 정도가 좀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4월 달에는 한 21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쇼크 났던 고용이 이제 5월 달에는 회복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월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공급적인 변수에서 좀 기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은 그 노동 수요에 대한 부진이 좀 회복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로 피해를 받았던 레저나 관광 쪽에 대한 고용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는지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이제 7월까지는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 경제 재개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이제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제 컨택 관련주들은 뭐 꾸준히 좀 차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이 4월 말쯤에 5월 접어들기 전에도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가졌었잖아요. 5월 증시 전망처럼 당시에 호재 악재 비교해 주셔서 맨 마지막에 큰 그림으로 컨택주 금리 그리고 유가 이렇게 주셨는데 네네네. 확실히 컨택주 들고 계셨던 분들은 한 달 동안 네네. 수익 많이 내셨을 거예요. 6월 또 네네. 이쪽 계속 봐야 되는지 그럼 네네.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시장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그 제로 금리로 갔고 그 유동성 자금들이 이제 증시에 자금을 들어오면서 지금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해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좀 올라오고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증시로 유입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포커스는 이제 그 유동성 자금이 나가는 거는 좀 일시적으로 좀 보여져서 단기의 변동성을 생길 수 있지만 포커스를 줘야 될 거는 이제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를 그쪽으로 좀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서 하락했을 때는 좀 매수 접근으로 해도 좀 유효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7월까지는 계속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좀 여행이나 관광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생하는 좀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컨택주가 7월까지는 좀 시장이 좀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계속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 예측하기보다는 말씀해 주신 그런 관전 포인트들 확인하면서 방향을 네네. 좀 잡아가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6월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